가족이 약해지면 국가도 약해져요. 저는 이 말부터 그냥 바로 받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요즘 서양에서는 터지는 문제들 보면은 다들 경제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만 하고 범죄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볼수록 더 확신해요. 진짜 밑바닥에는 가족이 무너지는 문제가 깔려 있어요. 집안이 약한데 나라가 강할 수는 없어요. 부모를 우습게 보는 애가 커서 법을 준용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웃겨요. 집에서 고마움을 안 배우고 기다림을 안 배우고 선을 안 배우고 책임을 안 배우면은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갑자기 좋은 시민이 될 거라고 믿는 건 그냥 판타지예요. 얼마 전에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가족 집에 갔어요. 거기 딸이 8살인데 평소에는 아주 멀쩡하고 귀엽고 착한 애거든요. 근데 식탁에 없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밥 주니까 싫다고 바닥에 던지고 TV를 못 보게 하니까 소리 지르고 아이스크림 안 준다고 발로 차고 울고 부모는 그걸 그냥 달래기만 하고 있었대요.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조금만 있다가. 이런 말만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애가 나쁜 게 아니구나. 이건 이미 집 안에 권력이 완전히 뒤집혔구나. 더 무서운 건 부모도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그 순간에 저는 딱 느꼈어요. 가족이 약해진다는 건 이런 거구나. 소리치는 아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집 안에서 어른이 무게가 사라지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뭐 애가 어리잖아.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요즘 방식이 예전이랑 다르잖아. 너무 엄하게 기우면 안 되잖아. 근데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애는 그냥 크지 않거든요. 반복 속에서 커요. 밥 던져도 괜찮고 부모한테 소리 질러도 괜찮고 화나면 뭐 발로 차도 결국 다 받아주면은 애는 자유를 배우는 게 아니라 힘으로 밀면 된다는 걸 배워요.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조종을 배워요. 중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감각을 배워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사회로 가요. 학교 가서 선생님 우습게 보고 직장 가서 규칙 우습게 보고 불편하면은 바로 끊고 싫으면은 바로 떠나고 책임은 비하고 권리만 그게 말하는 어른으로 커요. 저는 이게 서양이 점점 이상해지는 진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꾸 현대적이라는 말을 붙여요. 뭐 부모랑 자식이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다. 아이 기분을 제일 먼저 맞춰야 한다. 어른 권위는 낡았다. 이런 말이에요. 듣기에는 되게 부드럽고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안 그래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안 하고 계속 물러서는 집은 결국 아이도 불안해져요. 왜냐면 아이도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벽이 없구나. 나를 막아줄 손이 없구나. 그러면은 애는 더 세게 밀어요. 더 시험해요. 더 던지고 더 울고 더 흔들어요.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동제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동제 없는 상태는 집에서 불안으로 나오고 사회에서는 무질서로 나와요. 저는 스웨덴에서 이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부모는 애를 사랑해요. 물론 사랑하죠. 근데 사랑이 이상하게 겁 많은 사랑이에요.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싫어할까봐 걱정돼서 무섭고 화내면은 상처 줄까봐 걱정돼서 겁나고 기준 세우면은 나쁜 부모처럼 보일까봐 걱정돼서 물러서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커질수록 부모는 더 작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회를 만들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섭다고 봐요. 왜냐면 집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 밖에서 공동체를 끝까지 붙잡을 가능성은 더 낮거든요. 가족을 귀찮다고 버리는 사람이 나중에 이웃을 뭐 책임질 일이 없고 약한 사람을 뭐 잡아줄 일이 없고 나라가 힘들 때는 자기 뭐 묵묵히 버틸 가능성도 낮아요. 결국 집 안에 태도가 밖으로 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하죠. 뭐 옛날에는 가족이 중요했죠. 왜냐면 그때는 복지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다르잖아. 뭐 노인 시설도 있고 정부 지원도 있고 시스템도 있는데 왜 가족을 그렇게 중요하게 묻냐고요. 근데 그 말이 제일 얕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옛날로 뭐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모를 평생 붙들고 살자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태도예요. 뭐 부모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를 집의 중심으로 보느냐, 귀찮은 존재로 보느냐, 그 태도가 사회 전체로 번져요. 집에서 어른을 우습게 보는 감각이 밖으로 나가면은 규칙도 우습게 보여요. 집에서 감사 못 피우면은 나라가 갈아놓은 질서도 당연하게 보여요. 그럼 조금만 불편해도 화내고, 내가 불편하면은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잡는 힘은 약해지고, 책임보다 기분이 더 중요해져요. 그러면은 나라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약해져요. 제가 한국에서 되게 강하게 느낀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뭐 한국도 문제 많죠.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고, 간섭도 심하고, 명절도 피곤하고, 잔소리 많고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 가족을 그냥 계약 관계처럼 보이진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밥 먹는 장면, 부모님 쟁이는 장면, 형제가 아직 두닥거리면서도 결국 움직이는 장면, 이런 게 아직 살아있어요. 많은 한국인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봐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은 그거 얼마나 큰 자인지 알아요. 가족이 살아있는 사회는 거리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사람들 눈빛도 달라요. 왜냐면 집 안에서 배운 태도가 밖으로 나가거든요.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은 밖에서도 참고, 집에서 어른을 존중해본 사람은 밖에서도 최소한 선을 알고, 집에서 책임을 배운 사람은 밖에서 자기 묵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게 국가의 진짜 근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가족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봐요. 뭐 하루아침에 안 무너지거든요. 애 하나 버릇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 같고, 부모 자식 사이에 조금 멀어진 걸로 끝나는 것 같고, 명절 안 만나는 걸로 뭐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사이면은 사회 전체 공기가 바뀌어요. 사람들 눈빛이 차가워지고, 잡는 힘이 약해지고, 관계 끝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권리만 커지고, 위문은 작아지고,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나라는 겉으로는 선진국처럼 보여도 안으로는 점점 약해져요. 왜냐면 결국 사회를 덮어치는 건 법보다 습관이고, 습관은 집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세금으로는 못 만드는 게 있어요. 예산으로는 못 붙이는 거 있어요. 그 가족 안에서 길러진 기본 태도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저도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랑 잘 연락 안 할 때가 있고, 뭐 저도 가족한테 무심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완벽한 사람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문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섭게 느껴져요. 아, 이게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내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가겠구나. 솔직히 제 아이들이 뭐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부모를 짐처럼 보고, 가족을 귀찮은 존재처럼 보고, 뭐 집을 그냥 밥 먹고 자는 공간처럼 보는 나라에서는 기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집에서는 그 나이는 나중에 커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라가 약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건 선거 몇 번으로 고칠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가족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한국 가족 문화도 바뀔 부분이 많죠. 근데 지금도 한국에는 아직 살아있는 게 있어요. 부모를 아예 우습게 못 보는 감각, 할머니 할아버지 챙겨야 한다는 감각, 가족이 힘들면은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감각, 이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그냥 중스럽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붙잡는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약해지면은 국가는 결국 개인들의 숙소 같은 곳이 돼요. 세금 내고 서비스는 받고, 불안 있으면은 떠나면 끝인 곳이 돼요. 근데 국가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같이 버티고 같이 참아주고, 누군가는 무너질 때는 붙잡아주고, 그런 힘이 있어야 오래 가요. 그리고 그 힘은 뉴스에서 안 나와요. 집 안에서 나와요. 저는 예전에 스웨덴 요양원 앞에서 서 있다가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이 있었어요. 건물은 깨끗했고,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스템도 되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공기가 너무 차가웠어요. 가족이 맡아야 할 마지막 온기가 다 제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시설은 필요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보내고 나서 마음까지 같이 끝나버리는 태도예요. 그게 늘어나면은 나라 전체가 효율은 남고 정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선진국 같은데 안으로는 사람이 점점 메말라요. 저는 그게 진짜 위험하다고 봐요. 가족을 끝까지 붓는 습관이 사라지면은 나중에는 이웃도 못 품고 약한 사람도 못 품고 결국 국가의 재원과 안내심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을 세게 말하고 싶어요. 가족이 약해지면은 국가도 약해져요. 이건 뭐 도덕 사건이나 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집 안에서는 부모가 무너지면은 밖에서는 선생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공동체가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무너져요. 반대로 집 안에서는 준정이 살아있으면은 밖에서도 최소한의 질서가 살아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이걸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있고 편안보다 먼저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가족은 그냥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뿌리예요. 뿌리가 약해지는데 나무가 버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제일 늦게 깨닫는 나라가 제일 그게 흔들려요. 그 결국 나라의 기초 재력이에요.